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네시스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. 그 전동화 전략이요. 아, 네. 원래는 10년 안에 전부 전기차로 바꾼다. 뭐 이런 목표가 있었죠. 맞아요. 근데 그 계획에서 조금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든요. 그렇죠. 저희가 받은 분석 자료, 제네시스, 유연한 전동화 전략으로의 전환. 이걸 보면서 왜 제네시스가 전략을 바꿨을까? 그 배경이 궁금하죠. 네,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나 뭐 확장형 전기차, EREV라고 하죠. 이런 걸 포함하는 새 멀티패스 전략,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. 네네. 그리고 이게 앞으로 나올 제네시스 차들, 또 자동차 기술 동향에 관심 많은 당신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 럭셔리 브랜드가 왜 순수 전기차 계획에서 살짝 방향을 틀었는지 흥미로운 주제네요. 자, 그럼 제일 큰 변화부터 짚어볼까요? 역시 전기차 올인, 이걸 안 한다는 거잖아요. 네, 그게 핵심이죠. 멀티패스 전략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하이브리드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, 그리고 EREV까지. 아, EREV까지요? 네, 이걸 다 전기차랑 같이 가져가겠다 이런 거죠. 제네시스 글로벌 총괄 마이크 송 대표도 작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. 완전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를 더 좋아하는 고객도 많다고요. 맞아요. 약간 예고편 같았죠. 들어보니까 벌써 시식품 만들어서 막 도로주행 테스트도 하고 있다더라고요. 오, 진짜요? 발빠르게 움직이네요. 네, 그런 전략 수정 뒤에는 뭐 당연히 시장의 현실적인 목소리 그리고 기술적인 고민들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. 어떤 고민들일까요? 근데요.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유연성이랑 실용성 이걸 잡겠다는 거예요. 유연성과 실용성. 네.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옵션을 여러 개 주면서 고객들 선택폭은 넓혀주고 동시에 각 기술의 완성도도 이제 더 끌어올리겠다. 이런 거죠. 아, 그럼 단순히 뭐 시장 문치만 보는 게 아니군요. 그렇죠. 실제 고객들이 뭘 원하고 또 기술적으로는 어디까지 안정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이걸 정말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있다는 점. 그게 좀 흥미로운 포인트죠. 네네. 어쩌면 이게 뭐 배터리 수급 문제나 아니면 나라별로 막 바뀌는 정부 정책들 있잖아요. 네. 거기에 대한 대비책 뭐 그런 성격도 있을 거고요. 하긴 불확실성이 많으니까요. 특히 그 EREV 확장형 전기차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. 네, EREV가 좀 주목받고 있죠. 이게 그 배터리는 좀 작게 넣고 네. 대신 내연기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순수 전기차가 가진 그 주행거리 불안감이나 충전의 좀 번거로움 이런 걸 덜어낼 수 있는 거죠. 제네시스 파워트레인 총괄 만프레드 하러라는 분이 네. 이걸 직접 타봤다고 하던데 아, 네. 그 시승 평가가 좀 인상적이었죠. 뭐 토크도 좋고 조용하고 근데 말 트레일러 같은 무거운 거 끄는 힘도 엄청나다. 이거 차세대 솔루션이다. 막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다면서요? 네, 그랬다고 해요. 전기차의 그 즉각적인 반응성 그리고 내연기관의 편리함 이 둘을 잘 버무려 보려는 시도 같아요. 상당히 매력적인데요.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장점만 쏙쏙 뽑아낸 느낌? 아, 플랫폼도 새로 개발하는군요. 네, 앞으로 나올 제네시스 모델들은 후륜 구동 기반의 새로운 전동화 플랫폼을 쓸 텐데 이게 뭐 현대차나 기아랑 공유될 가능성도 있고요. 그 하루 총괄이 배터리 무게 자체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걸로 극복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. 맞아요. 타이어 세팅을 좀 다르게 한다거나 구동계를 좀 더 정교하게 조율해서 주행 성능을 확 끌어올릴 방법은 많다고 강조했죠. 하긴 기존 전기차들이 좀 무겁고 움직임이 밋밋하다 이런 평가도 있었잖아요. 그렇죠. 배터리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걸 넘어서 제네시스만의 그 운전 재미, 감성 이걸 만들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부분이죠. 단순히 플랫폼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얹히는 하이브리드 기술 자체도요. 이것도 꽤 개선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. 네,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상당히 업그레이드 됩니다. 그 스타터 제너레이터랑 구동 모터를 아예 기어박스 안에 하나로 통합하는 구조래요. 아, 통합형 기어박스요? 그럼 뭐가 좋아지나요? 일단 소음이나 진동이 확 줄고요. 변속할 때 느낌도 훨씬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. 이게 340마력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니까. 오, 꽤 높은 출력인데요? 네, 앞으로 나올 제네시스 라인업에 아마 두루두루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. 엔진 라인업은 좀 큰 차들, 뭐 SUV 같은 데는 2.5리터 터보가 유력하고요. 2.5 터보. 네, 그리고 중간 크기 차들에는 1.6리터 터보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특히 그 2.5 터보 하이브리드 성능이 대단하다면서요. 합산 출력이 329마력에 토크가 460뉴턴? 네, 맞아요. 그러면서 연비는 기존 엔진보다 최대 45%나 좋아질 수 있다니 이런 정말 성능이랑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죠. 이하 45% 향상이면 정말 큰데요. 아, 그리고 V2L 기능도 빼놓을 수 없죠. 아, 그렇죠. 차량 전력을 밖으로 빼서 쓰는 거.
네. 2026년형 팰리세이드에도 들어간다고 하던데 이게 앞으로 제네시스 하이브리드에도 적용될 예정이라면서요. 네,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하이브리드 차의 어떤 활용도를 더 높이는 중요한 기술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캠핑 같은 거 갈 때 정말 유용하겠네요. 맞아요. 그리고 이 전동화 전략에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. 바로 고성능 모델, 마그마죠. 아, 마그마. 그 오렌지색 강렬한 이미지? 네, 맞습니다. 올해 말에 GV60 마그마를 시작으로 고성능 라인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선보일 계획인데 이 차는 출력이 600마력을 넘을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. 600마력이요? 와, 전기차 기반인가요? 네, 그럴 가능성이 높죠. 하루 총괄이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하고 퍼포먼스, 그 접점을 만드는 게 우리의 새로운 미션이다. 이렇게 말했거든요. 단순히 빠른 차가 아니라 럭셔리와 고성능의 조화? 그렇죠. 운전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거죠. 뭐 메르세데스의 AMG나 BMW의 M처럼 제네시스 안에서도 확실한 고성능 브랜드로 키우려는 그런 포석으로 보입니다.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네요. 이 전동화 시대에 고성능이라는 게 과연 뭐를 의미하는 걸까? 제네시스는 이걸 어떻게 보여주려 할까요? 그게 앞으로 마그마 모델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겠죠. 단순 가속력만이 아니라 핸들링이나 감성적인 부분까지 어떻게 차별화할지. 네, 종합해보면 제네시스가 순수 전기차만 고집하는 대신에 하이브리드, EREV, 그리고 고성능 마그마까지 정말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네요. 맞아. 시장 상황이나 뭐 기술적인 장벽들 이런 걸 고려해서 훨씬 더 폭넓게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. 어쩌면 100% 전기차라는 초반 목표를 수정한 게 지금 와서는 더 현실적이고 좀 똑똑한 선택일 수도 있겠어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결국 제네시스는 한 가지 기술에만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이렇게 탐색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좀 더 유연하게 맞이하겠다. 뭐 이런 전략 같아요. 네. 정확합니다. 제네시스 이번 행보에서 우리가 딱 읽어야 할 건 바로 그거예요. 유연성하고 고객 선택권에 대한 존중. 선택권. 네. 전기차만이 정답이다. 이렇게 못 박는 대신에 하이브리드든 뭐 EREV든 다양한 방식으로 이 전동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. 선택 가능한 미래를 보여주겠다. 이런 거군요. 그렇죠. 결국 진짜 중요한 건 어떤 기술 하나를 내세우느냐 이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 저희는 제네시스가 순수 전기차 중심에서 하이브리드, EREV,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의 고성능 마그마 브랜드까지 아우르는 멀티패스 전략으로 전환하는 그 배경과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. 네, 아주 흥미로운 변화였어요. 럭셔리 브랜드이자 한때는 전동화 선두주자 중 하나였던 이 제네시스의 움직임. 이게 자동차 산업 전체의 전동화 속도나 방향에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걸까요? 그 파장이 적지 않겠죠. 그리고 이렇게 넓어지는 선택지가 앞으로 당신의 자동차 선택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함께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